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에 물리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물림 사고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죠. 특히 우리가 상처가 얼굴에 생기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흉터도 문제가 되고 감염된 균들이 바로 머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손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던 동물한테서 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른들도 물론 물리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가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물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린 상처에서 피가 날 때입니다. 피가 날 때는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5분 이상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5분 이상 압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상처를 봤을 때 피가 멈췄다? 그러면은 이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상처에 물이 닿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처가 심해진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염된 상처를 초기에 잘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처를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잘 씻은 후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나 목에 물렸을 때는 동물의 입안에 있던 균이 감염이 돼서 이게 바로 뇌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머리나 목에 물렸을 때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매우 커요. 아니면은 우리가 5분 이상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혈이 멎지 않고 계속 번져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상처를 일단 계속 누른 상태에서 다니는 소아청소년과에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상처가 나서 누르고 있는데 피가 멎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일단 오시게 한 다음에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빨리 봉합을 위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환자가 많든지 해가지고 또 연결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빨리 가까운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린 상처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소아청소년과 일단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이 상처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지 또 봉합이 필요한지 광견병이나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이 물린 상처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물린 상처에서 진물이 계속 나온다. 고름이 막 흘러나온다. 이거는 이제 감염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처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누를 때마다 아이가 아파서 누르지 못하게 막 이렇게 보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감염이 있는 신호인 거죠. 보통은 그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해도 2, 3일 정도는 빨갛게 변해요. 아무는 조직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이제 상처를 받고 2, 3일 정도는 붉어지지만 그 주변이 막 많이 이렇게 부어오르거나 또 눌렀을 때 압통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압통이 있다는 것은 2차 감염에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린 곳에서 거미줄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막 생긴다. 이것도 감염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팔을 물렸단 말이죠. 팔을 물렸는데 이 겨드랑이에 뭔가 알갱이 같은 게 만져져요. 그래서 물린 곳 주변에 림프절이 이렇게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면 이거는 2차 감염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소아청소년과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물렸는데 상처가 좀 커요. 상처가 좀 커서 낫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이 좀 깊은데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막 뼈, 힘줄 또는 관절 쪽에 상처가 났을 때 이런 경우에도 항생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얼굴이나 손, 발, 생식기에 물린 상처가 있을 때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도 손이나 발 같은 데 이제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제 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얼굴은 또 이 감염이 바로 뇌로 가면은 이제 세균성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꼭 감염의 징후가 없더라도 처음부터 항생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면역 저하 상태라든지 아니면 비장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은 아이가 면역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면역이 발동이 돼서 균을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항생제를 써서 혹시 들어왔을지 모르는 그런 균들을 미리 죽여놔야 하는 겁니다. 나하고 친했던 반려동물로부터 물리게 되면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동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를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 개한테 물린 많은 아이들이 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를 보입니다. 개를 보거나 개 짖는 소리가 났을 때 예전 같으면은 우 하고 너무 좋아했을 텐데 지나다니는 개만 봐도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개를 만날까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자꾸 깨는 거죠. 깨고 보채고 밤에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였는데 자다가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말하고 느끼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들어줘야 됩니다. 예민하게 잘 울고 보채고 심하게 그런다고 해서 아이를 뭐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면 절대 안 되시고 아이가 뭘 말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를 일단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물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형제들한테 물리기도 하고 어떤 이제 놀이방이나 유치원 가서 또래 친구들한테 물리기도 하죠. 먼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과 비누로 물린 곳을 잘 씻고 그리고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해서 상처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B형 간염과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다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할 때가 됐으면 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이 다 끝났다면 이제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부모한테 안심을 시켜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람한테 물렸을 때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상풍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백신 여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